한국 남자가 일본 시골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오사카 외곽의 작은 종합병원, 야근 중이던 수간호사. 나카무라 아이코는 응급실로 실려온 한국인 관광객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괜찮습니다. 폐 끼쳐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그 남자.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건 이 평범해 보이는 응급 환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고 2년째 홀로 살아가던 46세 간호사. 그리고 한국에서 홀로 여행 온 48세 건축 엔지니어.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은 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을까요? 의료 전문가가 직접 경험한 국경을 넘은 진실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아이코입니다. 올해 46이죠. 오사카 외곽 사쿠라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남편 타케시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멈춰버렸어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잠드는 일상이었죠. 성인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고 저는 그냥 혼자였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밤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어요. 밤 11시쯤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창백한 얼굴의 남성이 부축받아 들어왔습니다. 배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일본어였지만 외국인 억양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었죠. 식중독으로 진단됐고 입원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꽂는데 그가 말했어요. 수고하십니다. 폐 끼쳐 죄송합니다. 베개를 받쳐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남편은 제 일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환자는 달랐습니다. 새벽 4시쯤 순찰을 돌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아들, 딸 있어요.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한밤중 병실에서 마주한 거였죠. 힘드시죠?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근하기 전 마지막으로 병실을 들렀어요. 오늘 오후쯤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마음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료 기록에서 본 이름 김민재. 48세, 건축 엔지니어. 집으로 가는 길 이상하게 그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2년간 감정 없이 살아온 것 같았는데 오늘 밤은 뭔가 달랐어요. 설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3일 후 그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요. 3일 후 오후 근무 중이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고개를 드니 김민재 씨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김 씨,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는 보자기를 건넸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전통차 세트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날 밤 정말 힘이 됐거든요. 편지는 서툰 일본어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신경 써서 쓴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신가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사실 점심을 거르려던 참이었어요. 요즘 혼자 먹는 게 귀찮아서 자주 그랬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재 씨는 메뉴판을 보더니 물었어요. 좋아하시는 거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럼 이 샌드위치 세트로 할게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가 말했어요. 사실 오사카 여행을 일주일 더 연장했어요. 일 때문인가요? 반은 일이고, 반은 개인적인 이유예요. 그의 눈빛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아내를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민재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에만 매달렸어요. 생각하기 싫어서요. 근데 그날 밤
선생님 눈빛 보면서 알았어요. 같은 슬픔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 투병할 때 의료인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8개월 동안 지켜만 봤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민재 씨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이 없었죠.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외로우셨겠네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정확히 짚었어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느꼈던 외로움을요. 민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아내는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었죠. 그 웃음이 지금도 그리워요.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게 신기했어요. 일주일 더 계신다면서요? 오사카에 볼 게 많아요? 사실은 선생님 다시 만나고 싶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나요? 저도 민재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46년 인생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어요. 그럼 내일 퇴근하시고 저녁 어때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봤어요. 좋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민재 씨는 결국 2주를 더 연장했어요.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했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요? 일은 괜찮고요. 괜찮아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거든요. 퇴근 후 매일 만났습니다. 오사카성 주변을 걷기도 하고 작은 이자카야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민재 씨는 항상 제 이야기를 경청했죠.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응급 환자가 많아서 정신 없었어요. 많이 피곤하시겠다. 어깨 마사지 해드릴까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제안을 잘 안 해요. 민재 씨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타케시는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어요. 민재 씨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어요. 저기 처마 밑으로 가요.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요. 괜찮아요. 조금만 맞으면. 안 돼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의 손을 잡아본 순간이었어요. 타케시와도 이렇게 손잡고 걸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손 차가워요. 제 손 꼭 잡으세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재 씨는 매일 작은 선물을 줬어요. 꽃 한 송이, 초콜릿, 손편지. 일본에서는 이런 걸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썼어요. 일본어 이상하죠? 편지에는 오늘도 아이코 선생님 생각했어요. 웃는 얼굴 보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다행이다. 사전 찾아가며 썼어요. 그 정성이 감동적이었어요. 2주차가 되자 민재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이코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46년 인생에서 이런 고백은 처음이었어요. 타케시와는 중매 결혼이었거든요. 저도 민재 씨 좋아해요. 근데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민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행복하면 되죠.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네, 정식으로 교제해요. 저 열심히 할게요. 48세 남자가 수줍게 웃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마지막 날 밤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한국 가면 연락해요. 매일 할게요. 저도요. 보고 싶을 거예요. 다음 달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죠? 당연하죠. 민재 씨가 저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이코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46세에 처음으로 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꿈은 아닐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민재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재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2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야근했어요? 응, 조금.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타케시는 제가 야근해도 관심 없었는데 민재 씨는 항상 걱정해줬어요. 어느 날 민재 씨가 말했어요. 아이코 씨, 다음 주에 휴가 낼 수 있어요? 서울로 와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서울요? 갑자기요? 당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생활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엄마도 만나고요. 어머니를 만난다는 말에 긴장됐어요. 하지만 민재 씨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죠. 알겠어요. 5일 휴가 내볼게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재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왔어요. 2개월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그의 차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오사카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서울 정말 멋지네요. 그죠? 제가 사는 동네 보여줄게요. 민재 씨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이거 언제 현상했어요? 지난주에. 매일 보고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걸 쑥스러워하는데 민재 씨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 씨 어머니를 만났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나카무라 아이코입니다. 어머, 일본어 하시네. 환영해요. 민재가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재혼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우리 민재가 당신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3년 만에 웃는 얼굴 봤어요. 저도 민재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한국 어머니의 개방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점심을 먹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무릎이 또. 날씨 탓인가 봐. 병원 가보셨어요? 다음 주에 정형외과 예약했어요. 정기검진 받으러요. 민재 씨가 말했어요. 아이코 씨도 같이 가요. 한국 병원 구경시켜 드릴게요. 일주일 후 어머니 병원 진료를 따라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접수하고 대기하는데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키오스크로 간단히 체크인하고 문자로 진료 순서를 알려줬죠. 여기 시스템 좋네요. 한국은 다 이래요.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요.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MRI까지 찍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수납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진료비가 3만 원이에요? 응,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이 정도지.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3,000엔 정도였어요. 일본이었다면 최소 3만 엔은 나왔을 겁니다. 10분의 1 가격이었죠. MRI도 찍었는데 이 가격이에요? 당연하지.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충격적이었어요. 20년간 일본 의료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민재 씨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의료비 걱정이 거의 없어요. 암 같은 중증 질환도 본인 부담이 적어요. 일본은 남편 치료비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서 많은 일본 분들이 한국으로 의료 관광 와요. 치료비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남편 타케시의 8개월 투병 기간 동안 3천만 엔을 썼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죠. 만약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 민재 씨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그죠? 중년 이후에 살기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의료비 걱정 없고 생활도 편하고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인생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마지막 날이었어요. 민재 씨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형님 여자친구시죠?
반갑습니다. 30대 후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모두 저를 자연스럽게 대해줬죠. 일본 간호사시라며? 대단하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 어때요? 일본이랑 많이 다르죠? 의료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답했어요. 충격적이에요.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저녁 후 민재 씨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어때요? 한국 생활 괜찮아 보이죠? 근데 고민돼요. 뭐가요? 남편 치료비로 3천만 엔 썼어요. 여기였다면 10분의 1이었겠죠. 민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더 생각해봐요. 우리 함께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결혼.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요. 근데 가능성은 열어둬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병원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선배 간호사 사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남자. 괜찮을까? 무슨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 결혼하면 달라진다던데. 가부장적이고. 다른 동료도 거들었어요. 맞아.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본색 드러낸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인터넷에서 봤어.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달랐어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데요. 지금은 그렇지. 결혼하면 몰라. 집에 돌아와 성인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재혼 생각 있어? 응. 한국 분이신데. 한국? 엄마 나이에 외국인이라고? 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야?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그리고 한국 가면 엄마 외로울 거 아냐?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일본이 더 좋은 나라잖아요. 왜 한국까지 가려고 해요? 자식들의 반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재 씨에게 전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그렇구나.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죠? 물론이에요. 의심하지 마요. 미안해요. 그냥 불안해서 며칠간 연락이 뜸해졌어요. 민재 씨도 상처받은 것 같았고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주변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느낀 거라는 걸요. 일주일간 민재 씨와 제대로 통화하지 못했어요. 서로 어색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힘들었어요. 동료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했거든요. 아이코 상, 진짜 한국 가려고. 의료비는 싸도 생활비는 비싸대. 언어도 힘들 텐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일본이 더 안전하고 좋잖아. 넌 엄마 행복 생각 안 해? 그래서 말리는 거야.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모두가 반대했어요. 친구들, 동료들, 자식들까지. 어느 날 밤 민재 씨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아이코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응. 힘들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들 반대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민재 씨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그럼, 우리 그만둘까요? 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차라리.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에요. 네. 그만두기 싫어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2년간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당신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아이코 씨. 다른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에요. 민재 씨도 울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나도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미안해요. 흔들려서. 아니에요. 당연히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화면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갈게요. 일본으로. 정말? 응. 당신 설득할게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확신이 들었어요. 주변이 뭐라든 상관없었습니다. 4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위염이었어요. 입원 필요합니다. 최소 3일은 쉬셔야 해요. 민재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입원했어. 괜찮아. 걱정 마. 몇 시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코 씨. 민재 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어떻게? 한국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연락받고 바로 비행기 탔어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신이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3일간 민재 씨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병인처럼 제 곁을 지켰죠. 밤에 잠 못 자고 있으면 손을 잡아줬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요. 식사 시간이면 죽을 직접 떠먹여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부축해줬어요. 병원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이코 상남자친구 정말 대단하네. 3일 내내 안 자고 간병하더라. 퇴원 전날 밤이었어요. 민재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해? 아이코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지금? 당신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요. 제가 평생 당신을 지킬게요. 눈물이 났어요. 나 늙었어. 46인데. 저도 48이에요. 우리 함께 늙어가요. 한국 가야 하는데. 한국 좋아요. 의료비 걱정 없고 제 가족들도 당신 좋아해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면 돼요. 민재 씨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답했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어요. 6개월 후 2025년 봄이었어요. 한국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 김아이코가 됐어요. 서울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일본에서 친구 몇 명이 왔고 한국에서는 민재 씨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했어요. 딸과 아들도 왔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인정해줬죠. 엄마 행복해 보여. 그럼 됐어. 민재 씨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 됐네. 잘 지내자. 따뜻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강남에 있는 종합병원에 취직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니 더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수술 본인 부담이 500만 원인데 여기는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좋죠. 중년 이후에 살기 정말 편해요. 동료 간호사들도 친절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한국 어때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요. 일본 분들 많이 오시던데 치료 때문에. 정말 그랬어요. 병원에 일본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행복해요. 민재 씨는 매일 출근 전 사랑해요라고 말해줍니다.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주말엔 함께 한강을 걷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녀요. 다음 주엔 부산 갈까? 바다 보러. 좋아요. 당신이랑 어디든 좋아요. 어느 날 일본 간호사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코, 한국 생활 어때? 정말 좋아. 후회 없어. 나도 요즘 고민 중이야. 한국 남자 만났거든. 진심이면 해봐.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지난 일을 돌아보면 신기해요. 응급실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환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으니까요. 46세에 시작한 사랑, 한국으로의 귀화. 주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오늘도 민재 씨가 퇴근하며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매일 행복해요. 나도 사랑해요.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46년을 일본에서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와 국경을 넘은 진실한 사랑,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